나는 대학생 시절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밤늦게까지 즐겁게 놀다가 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막차가 떠난 후였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첫 차를 기다리며 역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기차역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보였지만 모두 피곤해 보였고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이 잘 되지 않아 무료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배낭에서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갑자기 소름 끼치는 차가운 바람이 여간을 휘감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폈지만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며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내 팔꿈치에 닿는 듯한 그런 미묘한 감촉이었다. 놀라서 옆을 쳐다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다. 사람이 적은 쪽 끝으로 걸어가서 앉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벤치의 다른 끝에서 아까와 똑같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상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벤치에서 일어나 역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차역 한 구석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로 고요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언제까지 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해골 같았고 쓸쓸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는 항상 열려있지.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해. 그의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를 알 수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나는 노인에게서 물러나 역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역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순간 역 안의 스피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낡고 오래된 클래식 음악처럼 들렸지만 꼭 누군가의 함성과 비명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역 안에서 이 음악의 출처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는 역무원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역무원실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의 흔적조차 없었다. 모두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역사를 돌아다녔고 다시 처음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배낭이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다. 분명히 다른 곳에 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들고 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나는 어느새 잠에 빠져 있었다. 깨어났을 때는 해가 뜨고 있었고 여간은 아침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치 밤의 일들이 한낮의 환상 같았다. 나는 얼른 배낭을 챙겨 첫 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밤의 이상한 경험을 곱씹어 보았지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이후로도 가끔 그 기차역을 지나치곤 했지만 2번 다시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 기차역에 얽힌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은 이후에도 인터넷에 자주 올라왔다.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다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그 역을 기억의 역이라 불렀고 밤이면 과거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들이 여간을 맴돈다고 했다. 어쩌면 나도 그 긴 밤의 손님 중 하나였다. 걔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직장과 가까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죠. 아파트는 조금 오래되어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었고 주민들도 대부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싸늘한 공기가 집안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히터가 고장났나 생각했지만 곧 그 이상한 느낌이 단순한 기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신경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금방 잠에 들었지만 새벽녘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나 싶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소리는 집 안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나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물이 새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천장도 말은 그대로였고 바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지만 애써 현실이라고 믿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왠지 모를 찝찝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려는데 손잡이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돌리자 불은 켜졌지만 스위치가 떼어져 갑자기 벽에서 튀어나오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인해 보려는 찰나 거실 구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혼비백산하여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친구 집에 머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었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 복도를 타고인지 모를 시린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떠올라 두려웠지만 집안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이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을 켜려는 순간 거울 속에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을 곱게 늘어뜨린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려 했을 때 그녀는 혼잣말을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그 순간이 모든 공포의 정점이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눈을 떠보니 문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도 집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집을 나와 이사를 할 때까지 신기루 같은 그런 많은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곳에 살게 되면서 그 기억도 잊혀졌지만 아직도 거울을 마주할 때면 가끔 그날의 공포가 스칩니다. 물론 그때의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때의 그녀만큼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포썰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게시글에 눈길이 멈췄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섬뜩했다. 잊혀진 아파트의 비밀. 게시글의 작성자는 무언가에 쫓기듯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자주 탐험을 다니곤 했다. 그날도 우리는 새로운 탐험 장소를 물색하다가 오래된 지도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지도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단지 빽빽한 숲풀과 녹슨 출입금지 표지판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호기심과 약간의 무모함에 이끌려 숲풀을 헤치고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그 건물의 실체를 보았다. 마치 시간이 그곳만을 얼려놓은 듯 했다. 낡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그 건물이 있는 곳은 지도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입구의 문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있었고 우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불길하게도 내부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달리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 어디인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가구들, 아직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담배 냄새, 바닥에 어지럽게 흙 뿌려져 있는 신문들이 있었다. 신문들의 날짜는 현재와 맞지 않았다. 마치 그 장소만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씩 둘러보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인 발자국 소리 같았는데 곧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때 내가 그 소리가 난 방향을 쳐다보았고 복도 끝에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치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조용히 다가오면서 그것이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공포에 질려 모두 도망가기 시작했다.
돌아보니 그 형체는 어느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우리는 계단을 통해 황급히 지하로 내려갔다. 이상하게도 지하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썩은 냄새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모여서 있는 모습이 비쳐 보였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분명 우리 중에는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흐리게 웃고 있었고 그 순간 거울이 산산조각났다. 건너편 벽 쪽에서 돌연 무언가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둘러 그 장소를 빠져나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겁고 숨막히는 느낌이었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곧장 차로 달려가 그 장소를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모두가 침묵했지만 뒷좌석 창문에 찍힌 손자국은 누구도 보지 않은 게 분명했다. 몇 주 후 나는 그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려 인터넷을 뒤졌다. 여러 전설들이 존재했지만 그중 한 이야기가 내 눈에 띄었다. 옛날 그 자리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전설이었다. 그 후로 그곳에 무엇인가가 남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곧 이 탐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친구들과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날 있었던 일도 서로 잊기로 했다. 그러나 가끔씩 고요한 밤이 되면 그때 부서진 거울 앞에서 보았던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손자국의 주인을 생각하며 오싹한 기분에 휩싸인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